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금융기술 핀테크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두 기업이죠. 로빈후드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 대해 우리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회사 최근에 나란히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한 곳은 8월, 다른 한 곳은 바로 다음 달인 9월이었죠. 이게 그냥 뭐 명예 이런 걸 떠나서요. S&P 500 편입은 지수 추종하는 그 큰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패시브 펀드들. 네, 그 펀드들이 이 주식들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니까 주가에 이게 실질적인 수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두 회사 모두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가능성 있는 투자처 찾으시면 자연스레 좀 눈길이 갈 만하죠. 맞아요. 근데 비슷해 보이는 서비스 이면에 각자의 색깔하고 전략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회사의 특징, 또 성장 전략, 그리고 투자 매력도까지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두 회사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특히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온라인 증권사라는 큰 틀은 같지만 고객 접근 방식은 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작 전부터 달랐다고 볼 수 있죠. 로빈후드는 이름에서도 약간 느껴지듯이 금융의 민주화, 이걸 기치로 내걸었어요. 아, 로빈후드 뭔가 딱 그런 느낌이네요. 네, 특히 젊은 세대,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아예 처우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겨냥했죠. 스마트폰 앱으로 아주 쉽게, 그리고 무엇보다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 점을 내세워서 완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수수료 무료. 이게 정말 컸죠.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 무료 수수료를 가능하게 했던 주문 흐름 결제, PFOF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았어요. 아, PFOF. 이게 좀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고객들의 주식 주문 정보를 받아서 이걸 처리해주는 대가로 대형 증권사 같은 시장 조성자들한테서 돈을 받는 구조였거든요. 아하. 이게 무료 수수료의 비결이긴 했는데 뭐랄까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해상충 논란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은 뭐 마진 대출 이자라든지 로빈후드 골드 구독료 아니면 예치금 이자 수익 같은 걸로 수익원을 훨씬 다각화했고요. 그렇군요. 그 PFOF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수수료 장벽을 확 낮춰서 젊은 투자자들을 대거 시장으로 끌어들인 공로는 뭐 인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역할은 분명히 했죠. 그럼 인터랙티드 브로커스는 정반대인가요? 정반대라기보다는 훨씬 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 고객층이죠. 아, 전문가들. 네, 이분들은 단순히 수수료 제로 이것보다는 거래의 질, 그러니까 뭐 빠른 실행 속도라든지 다양한 상품 접근성, 정교한 분석 도구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요구하는 게 다르겠네요. 그렇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죠. 전 세계 수많은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주식뿐 아니라 뭐 선물, 옵션, 외환, 채권 정말 폭넓은 상품을 제공합니다. 와, 거의 모든 걸 다루네요. 네. 그리고 고급 트레이딩 도구나 API 같은 것도 제공하는 게 강점이고요. 수익은 주로 거래 수수료, 특히 그 IBKR 2% 등급에서 나오는 수수료나 마진 이자, 시장 데이터 판매 이런 데서 나옵니다. 확실히 타겟 고객이 다르네요. 로빈후드가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이미 문턱을 넘은 투자자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목표는 달라도 요즘은 서로 좀 닮아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두 곳 모두 이제 주식이나 ETF는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옵션 거래나 뭐 소수점 주식 투자 같은 기능도 제공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서로의 강점을 좀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지향점이나 핵심 역량은 여전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로빈후드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떤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최근에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네. 로빈후드의 성장세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고객들이 플랫폼에 맡긴 자산 규모, 이게 2023년 말에 약 1,0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 8월 말에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와, 1년도 안 돼서 3배요? 네.
거의 3배가 된 거죠. 일단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는 확실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인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랄까? 생애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입니다. 생애 금융 파트너? 네, 젊은 사용자들이 계속 플랫폼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자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퇴직 계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아, 퇴직 계좌요? 네. 미국의 IRA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는 개인 퇴직 연금 계좌로 트래디셔널 IRA하고 로스 IRA가 있는데 이런 계좌들을 제공하면서 특히 그 로빈후드 골드라는 유료 회원 있잖아요. 네네, 골드 회원. 이 회원에게는 납입금의 최대 3%까지 매칭해주는 꽤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오, 3% 매칭이면 와, 이건 진짜 강력한 유인책인데요? 그렇죠. 젊을 때부터 그냥 로빈후드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게 젊은 사용자들의 장기적인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가면 로빈후드에게도 당연히 이득이 될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자산 관리하고 투자 자문 서비스로의 확장입니다. 아, 자문 서비스까지. 네.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플랫폼을 넘어서 고객의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하려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트레이드 PMR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트레이드 PMR. 네. 이 회사는 그 독립적인 투자 자문가들한테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로빈후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세대의 고객에게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로빈후드 스트래테지스라는 디지털 투자 자문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모바일 앱의 그 간편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좀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까지 넘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강점을 가진 영역, 즉 활동적인 전문 트레이더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아, 이제 그쪽 시장까지요? 네, 이를 위해서 로빈후드 레전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데스크톱 트레이딩 플랫폼을 선보였어요. 로빈후드 레전드. 이름도 거창하네요. 네, 기존의 모바일 앱하고는 좀 다르게 훨씬 강력한 차트 분석 기능하고 빠른 주문 실행 속도 이런 걸 갖춘 말 그대로 전문가용 HTS에 가깝습니다. 아, HTS. 네, 모바일 우선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급 사용자들의 요구까지 만족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로빈후드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영역까지 넘본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 전략은 뭔가요? 마지막은 어쩌면 가장 미래지향적인 분야일 수 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하고 토큰화입니다. 암호화폐랑 토큰화. 네, 로빈후드는 일찌감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많이 끌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토큰화된 주식 같은 새로운 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 그게 뭐죠? 토큰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거래가 훨씬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고 24시간 거래도 가능해질 수 있죠. 와, 그게 가능하면 정말 혁신적이겠는데요. 그렇죠. 로빈후드는 이 토큰화가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이 분야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로빈후드가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퇴직연금, 자산관리, 전문 트레이딩, 암호화폐까지. 와,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네, 아주 공격적이죠.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핵심 경쟁력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술하고 효율성입니다. 기술과 효율성. 네, 이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기술 DNA를 매우 강조해 왔어요. 실제로 그 고위 경영진 상당수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아, 엔지니어들이요? 네, 그리고 사업 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는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합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술로 모든 걸 처리하려는 거죠. 자동화에 그렇게까지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비용 절감 때문인가요? 비용 절감은 당연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이 광범위한 자동화 덕분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운영 비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고객에게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또 뭐가 있나요? 이 효율성이 곧바로 엄청난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수익성으로요? 네, 낮은 비용 구조는 결국 높은 이익 마진으로 나타나는데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세전 이익 마진율은 정말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작년에는 71%였고요. 올해 2분기에는 무려 75%까지 올라갔어요. 75%요? 잠깐만요. 세전 이익 마진율 75%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일반 금융회사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니면 뭐 잘 나가는 기술 기업들이랑 비교해야 하나요? 금융업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냥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기술 중심 경영하고 극한의 자동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걸 넘어서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독보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거죠.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 높은 수익성은 다시 기술 개발에 재투자돼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75% 마진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기술 기반의 효율성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렇죠. 그럼 전문 트레이더들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들이 있나요? 자동화 말고 다른 것들은요? 물론입니다. 자동화는 이제 기반이고 그 위에 전문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34개국 150개 이상의 시장에 직접 접속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와, 150개 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자가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 직접 투자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또 정교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API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 수준의 리서치 자료하고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거래 편의성을 넘어서 전문적인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과 함께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로빈후드는 대중화와 신사업 확장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기술 기반의 효율성과 전문 서비스의 강점이 있군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투자 관점에서 이 두 회사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특히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두 회사의 현재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빈후드의 경우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 EPS 대비해서 약 12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122배요? 와. 네, 미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올해 예상 EPS의 70배가 넘고 2026년 예상치로도 60배 수준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다양한 성장 전략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높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로빈후드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일종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122배라 확실히 높네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위험도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 자체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약 36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약 3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30배 수준. 네, 로빈후드하고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네. 이미 검증된 수익 모델하고 뛰어난 효율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0배 수준도 절대 낮은 건 아니지만 로빈후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밸류에이션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럼 주가의 변동성, 즉 위험 수준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로빈후드 쪽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베타 값이 있는데요. 아, 베타. 네, 시장 전체, 보통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시장 움직임 대비 개별 주식이 얼마나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베타가 1이면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죠. 네네. 로빈후드의 베타는 현재 2.4 정도 됩니다. 2.4요? 네, 시장이 1% 오르거나 내릴 때 로빈후드 주가는 평균적으로 2.4%씩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오를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베타는 약 1.2 정도입니다. 1.2. 네, S&P 500 지수보다는 약간 더 변동성이 있지만 로빈후드 2.4와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긴 하지만 로빈후드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등락을 보일 가능성은 3D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안고 가지만 그만큼 높은 밸류에이션과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면 로빈후드. 네. 그리고 이미 검증된 효율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밸류에이션과 변동성을 보이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핀테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결국 투자자 본인의 성향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 스타일에 맞춰야죠. 네. 로빈후드는 분명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고객층을 빠르게 확보했고 퇴직연금, 자산관리,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네. 만약 여러분이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이나 현재의 비싼 가격표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로빈후드가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큰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한다면? 그렇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입증된 수익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한다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더 나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기술 기반의 그 압도적인 효율성하고 꾸준한 수익 창출 능력은 분명한 강점이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로빈후드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물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도 시장 평균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높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고요. 네, 오늘 로빈후드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두 핀테크 강자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젊은 층을 공략하며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로빈후드, 그리고 기술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전문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각자의 매력이 분명하네요. 그렇죠. 가치평가나 위험 수준에서는 또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하고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어떤 기업이 더 적합할지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단순히 어떤 회사가 더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각자의 장단점하고 현재 시장에서의 평가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두 회사를 주로 투자 관점에서 비교했지만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의 변화가 단순히 주식 투자를 넘어서 우리 금융생활 전체, 나아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예를 들어 로빈후드가 추진하는 그 자산의 토큰화가 정말 대중화된다면 혹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보여준 극한의 자동화가 다른 금융회사들에도 보편화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증권 중개 서비스를 훨씬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두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